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학술사업부에서 국내 사적지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진주환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사적지 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저희가 국내 사적지 현지 조사, 탐방단 운영 등을 원래 했으나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교육자료 발간만 하고 있어요. 사적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학생들이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를 해서 하이스쿨, 미드스쿨, 그리고 공공도서관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영어로 하세요? 영어 잘하세요? 있어 보이니까. 본인 업무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점은 그냥 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겠죠. 단점은 어쨌든 내가 원해서 어쨌든 역사를 공부를 했고 제 전공 분야이긴 하지만 이게 일로 했을 때는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직군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저는 연구직 중에서도 공무직 전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직 전문으로 지원했습니다. 전문가신가요? 지원 자격이 어떻게 돼요? 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예 블라인드 테스트잖아요. 학력 제한 따로 없거든요. 근데 연구직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지 않나요? 보통은 저 같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석사 졸업 이상, 5급 이상부터는 박사 졸업 이상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 기념관 입사 전에는 무엇을 하셨어요? 저는 학교에서 박물관에서 좀 일을 하다가 어떤 학교 조교 이런 것도 하고 직전까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 시간 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전형이 이제 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NCS랑 한국사를 봤죠. 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좀 전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때 같은 경우는 NCS나 그런 필기 쪽이 그렇게 변별력이 높고 거기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탈락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좀 더 그보다 더 뒤에 과정, 그러니까 논술이나 면접이 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준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뒤에 과정을 좀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한국사 시험은 어떠셨어요? 그거야 기본 실력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전공자시니까 한국사 시험 봤을 때 난이도가 어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닌데 다만 나랑 관련 없는 시대 이런 게 나오면 좀 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이러는데 그렇게 엄청 어려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꽈락했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구직이랑 사무직이랑 같은 한국사 문제로 보는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게 또 이제 전공별로 자기가 안 다루는 시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기본 수준으로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건 통과해야죠. 논술 전형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일단 논술은 독립기념관의 역사라든지 독립기념관의 가치, 독립기념관이 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미리 논술을 써봤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게 실제로 시험을 봤을 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은 어떻게 보셨어요? 면접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 뭔가 내 생각을 스스럼 없이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독립기념관이 원하는 가치와 맞는 대답을 한다라면 충분히 면접에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좀 했더니 도움이 됐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직에 들어오려면 논문이 필요하고 그 논문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그 전에 경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단시간에 내가 이거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는 조금 취업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미 여기에 지원하기 전부터 독립운동사 관련된 연구를 하고 연구 논문도 냈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는 것이 이것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쌓여진 상태에서 지원해야지 독립기념관 연구직 지원하려고 지금부터 스펙 바로 쌓아야겠어 라고 공고 떴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벼락치기보다는 국영수를 위주로 그런 느낌. 네, 이제 입사 후에 실제로 겪는 연구직의 어떤 그런 이미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구직이라고 하면 기본이 어쨌든 연구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연구를 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냐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어떤 업무 시간에는 어떤 행정적인 거, 사무적인 업무들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간혹가다는 약간 민원과 관련돼서 업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연구 자체를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념관에 들어와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튼 기념관도 연구를 하는 기관 중에서는 굉장히 큰 기관이고 또 여기에 소장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문 연구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연구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관인 것 같아요. 단점은 기본적으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는 거랑 잘 마련된 여건에서 연구할 시간이 있는가, 요거는 조금 달라요. 기념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학술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행정적인 사무적인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구 업무, 사업 업무 이 둘 간의 밸런스를 잘 조정하지 않으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에 사학과를 진학을 해서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세요. 도망가라고 해요. 도망가. 사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대학원 학비, 그다음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벌지 못하는 기회비용 이런 금전적인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솔직히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쩌면 연구자로서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공부한 결과를 인정받아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연구 성과를 내고 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아서 뭐 심지어 정년 이후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기념관에 지원하려는 취업 준비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취업 준비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감. 공통적으로 제 입사한 동기들을 보면 자신감이 넘쳐요. 보세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요. 그거는 붙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긴 하지만 내가 붙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딱 보여줘야 또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도 일에 대한 자신감, 내가 어떤 것을 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뤄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면접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맡은 바, 주어진 바를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